조선시대 장수왕 영조는 건강을 위해 이것을 즐겨 먹었다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오장의 기를 보해 기운이 약해진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작물을 재배해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충북 진천으로 향한 제작진. 진천에서 재배되는 장수식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임금님께 진상된 작물이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네. 혹시 그거 키우시는 분 맞나요? 예, 제가 맞아요. 밑에 있는 이 작물이 그 작물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무고요. 무도 이제 워낙 좋으니까 진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좀 작지만 더 귀한 게 있어요. 안내에 따라 향한 곳은 인삼밭 같은데 임금님께 진상하는 작물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 있게 소개한 것과 달리 잎과 줄기가 모두 시들어버린 상태. 임금님께 진상됐다던 장수식품은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러잖니. 이게 바로 인연근 인삼이에요. 땅의 기운을 빨아들여 병을 고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인삼이 맞았다. 인삼을 통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인삼 농사하고 가공을 합해서 1억 4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김명숙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40여 년간 인삼 농사를 지어왔다는 김명숙 부자농부. 인삼 농사는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인내하며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데 인삼 농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후 조건이 좀 맞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수분이 물기가 너무 많은 밭은 또 안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땅 힘이죠, 땅 힘.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작물에게 정성을 다하라. 인삼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땅심이다 보니 인삼을 심을 수 있는 땅은 따로 있다고. 그럼 어떤 땅이 좋은 걸까? 무슨 농사가 그렇지만 인삼밭은 특히 땅 힘이거든요. 그래서 인삼씨 넣기 전에 한 2년 정도 갈고 두드리고 갈고 두드리고 한 10번 이상을 그렇게 해야만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런 곳에서 자라야 인삼이 잘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 단계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땅이 되도록 농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건데 여러 차례 갈아엎고 지푸라기를 넣어서 건강한 땅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이제 내년에 2년차 관리가 들어가는 땅인데요. 지금 짚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비 오고 또 뭐 뜨거운 햇빛에 갈고 엎고 해가지고 이제 소독이 되면서 자연적인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땅 힘이 좋아지고 인삼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비료를 사용했던 땅이라면 인삼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방식으로 비료 성분을 없애줘야 한다는데 저희가 땅 힘을 돋구는 그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단그라스라는 게 있어요. 옥수수 마냥 큰데 거기서 뭐 옥수수도 달리고 하긴 해요. 옥수수 같이 생겨도 달리는데 그걸 수확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땅에 갈고 엎고 해가지고 그게 자연적인 거름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푸라기도 이제 같이 자연적인 거름으로 이제 땅 힘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힘이 있어야 4년 이상 길러지는 인삼이 잘 자라기 때문에 건강한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으로 건강한 땅이 준비되면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 종자가 필요한데요. 4년근 이상 된 그 씨앗에서 빨갛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채취하면 이 종자가 되는 거예요. 잘 익은 인삼 열매를 수확해 과육을 벗겨내면 씨앗이 나오는 건데
정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씨앗을 채취해서 바로 심으면 내년 봄에 씨앗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개갑이 된 상태인데요. 일단 모래에다가 이제 7월 말경에 채취를 하면 모래 한 켜, 씨앗 한 켜 해가지고 모래 속에 묻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계속 주다 보면 지금 이게 잎이 이렇게 그 얼굴 내밀듯이 이렇게 하얗게 나왔는데요. 이게 개갑이 지금 잘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파종을 해야 씨앗이 내년 봄에 잘 나와요. 땅 준비뿐 아니라 종자 역시 정성껏 준비해야 농사가 시작되는 건데, 파종 작업 또한 일정한 깊이에 한 알 한 알 세심하게 넣어야 한다고. 씨앗을 넣었으면 보온되게 집 깔아줘야 되죠. 얼기 전에 말뚝 박아줘야 되죠. 봄 되면 해가림이나 또 덥지 않게 지붕을 또 해줘야 되죠. 인삼 농사 지금 37년째인데요.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의 심정으로 최소 4년 이상 정성껏 보살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인삼 농부는 때로는 목수가 되기도 한다. 인삼을 위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인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본인이 할 줄 모르면 인삼 농사 져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배워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요, 수입이 안 남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배워서 해야 되고. 남편 김동근 씨는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는 소득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뭐 다 맡기서 하는 사람들은 4, 5만 원대 들어가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람들은 한 3만 원대, 본인이 얼추 다 하면 3만 원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잘 지면은 얻어먹는 거고, 못 지면은 그냥 까지는 거지. 한마디로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설치뿐 아니라 관리와 조절 역시 농부의 몫인데, 관리해야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작물들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풀은 인삼에 필요한 영양을 빼앗아 갈 수 있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풀이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1, 2년근 때는 아주 자주 뽑아주고요. 이제 1, 2년근 지나서 한 3, 4년근 되면서는 1, 2년근 때보다는 자주 안 뽑아도 되고요. 그래도 하여간 이 인삼밭에는 풀이 정말 잘 자라기 때문에 자주 뽑아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시기에는 물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인삼의 상태를 확인하며 골고루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 지금 뿌리시는 거는 뭐예요? 살균제예요, 이게 살균제. 살균제라고요? 조합에서 인삼 조합에서 특허 난 것만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해가 없어요. 이거는 줘도 먹어도. 네, 살균제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균을 먼저 해놓으면 병이 오질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을 주는 거예요. 4년 이상 키워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병해충 관리인데, 소독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물을 인삼이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사토 같은 경우는 봄에 하면 주고 여름에는 줘서는 안 돼요. 왜냐면 비가 많이 오면 수분이 많으면 인삼이 썩어요. 그래서 봄에만 물 주고 여름에는 안 주는 게 좋아요. 이렇듯 계절마다 인삼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 달라지는데, 매일같이 정성을 쏟아야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그렇다면 좋은 인삼의 기준은 무엇일까? 인삼 농사를 통해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는데, 예전에 토종 종자가 한 가지일 때는 뭐 이렇게 내두가 뭐 몇 개에 따라서 몇 년근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개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 농사를 짓다 보면 개량 종자를 심었을 때 내두가 뭐 4년근이라고 4개 나오고 5년근이라고 5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많이 나오는 종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인삼은 내두가 튼튼하고
굵기도 뭐 아주 안 굵은 것보다 그냥 적당히 굵으면 다 건강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오랜 정성의 결과를 확인할 시간. 예정직 관리부터 재배 기간까지 합하면 6년이 넘게 기다려온 순간인데 수확 작업 역시 만만치 않다. 절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옛날같이 사람이 캐는 게 없어가지고 기계로 캐기 때문에 다 지붕을 다 벗기고 말뚝이 뭐고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기계로 캘 수가 있어요. 드디어 흙을 파내기 시작하는데 채굴기가 지나가자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렸던 인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사람이 캘 경우에 캐는 사람 15명, 죽는 사람 15명이 한 400평 캘 경우에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로 캘 경우에 죽는 사람만 한 대여섯 명이면 됩니다. 그 정도니까 인건비가 반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흙을 털어내고 포대에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는데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에 인삼 포대가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다. 기계를 이용함에도 인삼은 다친 곳 없이 말끔한 모습이다. 예전에 곡괭이를 캘 때는 위에서 찍어서 하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큰 것들은 잘 찍혔거든요. 가는 것들은 비켜나가도. 그래서 오히려 상품 제대로 제값도 못 받고 상품이 많이 인삼이 많이 상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땅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하니까 오히려 밑에 상하는 뿌리 없이 수확해서 상품 가치가 더 좋고 저희 입장에서도 상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제값 받기가 너무 좋죠. 기계화로 일손절감뿐 아니라 상품 가치도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삼 수확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잎이 가을 되면 단풍 들고 시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영양소가 이 뿌리 쪽으로 많이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수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을이 깊어지면 곳곳에서 인삼 향기가 전해진다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이 내두 있잖아요. 내두가 상하지 않게. 그리고 지금은 이렇지만 이 싹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위로 자르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수확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뿌리 안 상하게 이게 캐다가 이렇게 된 거지만 그래서 살살 다뤄줘야 돼요. 그냥 막 다루다가는 뿌리 부러지고 내도 망가지고 또 흙도 덜 털리고 급하게 하다 보면 그래서 애기 다루듯 이제 살살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소비자한테 갈 때 깔끔하게 깨끗하게 도착이 되죠. 추위가 내려앉은 날 새벽부터 시작된 고된 작업이었지만 이웃 어머님들의 지원이 있어 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 아저씨도 인정 좋고 또 두 내우가 동네 일도 솔선수범 해주시고 어르신들 공경할 줄도 알고 좋아요. 마음씨도 좋고. 아직 작업이 한창이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던 부자 농부는 양손 가득 뭔가를 준비해 밭으로 돌아왔다. 준비해온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잔치국수. 새참인데요. 아침 일찍 나오시니까 따끈하게 드시라고 국수에다가 김치 넣고 뭐 어묵 넣고 뭐 있는 거 넣어서 따끈하게 해왔습니다. 추우니까 좋아하시거든요. 따끈하게 드시면. 맛있게 드세요.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네, 잘 먹게요. 잘 먹을게요. 이보다 더 맛있는 잔치국수가 있을까? 찬바람에 얼었던 몸도 고된 작업에 허기진 속도 뜨끈한 국물에 녹여본다. 잠깐의 휴식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시작된 작업. 채굴기가 또 들어왔다. 처음에 긁는 거는 다 안 나와서 다시 긁으면 두 번째 긁으면 또 나와요. 그게 인삼이 그 흙에 묻힌 삼이 다시 또 나온다고. 그래서 한 번 더 긁는 거죠. 또 긁으면요? 또 긁어도 또 나와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 긁지 그거는. 그럼 이제 이삭 주는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가지고. 세 차례 채굴 작업이 끝나도 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인삼들이 눈에 띄는데
캐도 계속 나오는 잔뿌리들은 함께한 이웃들의 몫이라고. 이삭죽게는 뭐가 좋아요? 이삭죽기요? 아, 원놈은 지원나가 가져가고 이삭 주스면 우리 먹어 치니까 재밌지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것도 영양분이 많아요. 아이, 그럼요. 뿌리가 영양분이 더 많지.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수확한 인삼은 곧바로 차에 실려 가까운 금산으로 향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집에서 직접 여기 인삼 캐는 데서 선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이 적으면은 금산 가서 골라서 그 선별장에서 전문가들이 골라서 굵기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선별 후 수삼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해 결실은 어땠을까? 예전에는 농사가 참 잘 됐어요. 잘 되고 농사를 지어서 금산을 가져가도 정말 농사 잘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 신랑 자부심이 대단했거든. 근데 몇 년 전부터인가 농사가 잘 안 돼요. 농사도 잘 안 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수확도 안 나오고 기후 탓인지 농사 방법이 잘못된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수삼으로. 오랜 세월 정성껏 키운 수삼을 생산해 연간 4천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자 농부 부부가 인삼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결혼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가 6남매 막내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계속 인삼 농사를 하셨었는데 아버님 하시던 걸 이제 저희 막내가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평생 인삼 농사만 지어오던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데 김명숙 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지. 일이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밭에서 좀 하혈도 하고 막 심하게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부인과 쪽으로 얼른 수술을 하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수술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글쎄 뭐 사람이라는 사람 누구나 똑같으지만은 식구가 아프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같이 아픈 거지 뭐. 몸을 아끼지 않았던 지난 세월의 상처였는데 가족과 인삼이 있어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제가 회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인삼 홍삼을 해서 먹으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중구포를 해가지고 먹기도 했지만 오시는 분들도 조금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좋다고 제품으로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작을 했어요, 그때. 위기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인데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직접 만들어 먹었던 흑삼을 제품화해 가공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인삼은 가공을 하면 홍삼도 할 수 있고 흑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홍삼만 하다 보니 지금 홍삼 하기 위해서 지금 세척하고 있는 거예요. 수삼을 증기로 찌고 말리면 붉은 빛을 띠는 홍삼이 되고 그 과정을 9번 반복하면 흑삼이 된다는데 농사 짓다 보면 청개 있거든요. 잘 빠지고 좋은 놈들은 굵은 놈들은 수삼으로 나가고 작은 놈들은 흑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너무 작은 거는. 그래서 중간 사이즈 농사 짓다 보면 중간에 그냥 이렇게 하기 좋은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로 이제 하고 있어요. 흑삼 가공의 첫 단계는 바로 세척. 수삼에 묻은 흙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세척 다 끝난 거는 바로 가공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1차 세척 끝나고 몸통하고 뿌리하고 분리를 해줘야 돼요. 뿌리를 분리한다고요? 정말 인삼의 수많은 잔뿌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내는데 양이 많아지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번거로운 작업을 왜 하는 것일까? 땅속 작물이다 보니까 이 속에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서 몸통 따로 뿌리 따로 또 다시 2차 세척을 해야
거의 이제 완벽하게 이제 흙이 이물질이 제거가 된다고 봐야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원칙을 지켜라. 흑삼은 건강을 위해 찾는 제품인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데, 이 때문에 세척도 깐깐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2차 세척이 끝나면 그늘에서 한 이틀 정도 뒤적뒤적 겉만 말려준 다음 구중구포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굳은 구포 작업 전 인삼의 겉을 말려주면 터짐 현상을 줄일 수 있어 유효 성분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데, 9번 찌고 9번 말리면서 쪄내는 시간과 온도, 그리고 말리는 강도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구중구포 끝나고 마지막 이제 말리는 작업인데요. 마지막 말릴 때는 바짝 말려줘야 상하지도 않고 곰팡이도 안 슬고, 그래서 흑삼은 바짝 말려줘야 돼요. 그냥 어설피 말려면은 바로 곰팡이가 펴서. 굳은 구포의 정성과 기다림 속에 탄생하는 흑삼은 부자농부의 좋은 저장고로 옮겨지는데, 이곳에서 또다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제품이 될 준비를 끝내는 거라고. 저장고에서 저온 숙성이 되는 과정이고요. 항아리에 넣는 이유는 숙성이 되면 일단 몸에 흡수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일반 그 숙성하지 않은 흑삼보다 부드러운 맛이라고 그럴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동안 항아리 속에서 저온 숙성을 거친 뒤 제품화한다는데, 제품으로까지 얼마나 걸려요? 농사 시작을 하면 예정지 관리부터 수확해서 구중구포해서 만들어서 항아리 들어와서 소비자가 드시기까지 한 7년에서 9년 정도 그 긴 세월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흑삼은 어떻게 소비자를 만나고 있을까? 본격적으로 가공 사업에 도전하면서 농장 내에 가공 시설까지 갖추게 됐다는데, 소비자와의 신뢰를 위해 해썹 인증도 받았다. 이곳에서 숙성까지 마친 흑삼을 다시 한번 가공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 재탄생되는 걸까? 숙성시킨 흑홍삼을 지금 가루로 만들려고요. 가루로 만든다고요? 일반적인 홍삼 제품은 마시기 좋은 농도의 음료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흑삼을 가루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통으로 다렸었어요. 통으로 다리다 보니까 그 속의 영양소가 잘 추출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추출하고 나서 건더기를 이렇게 입으로 먹어보면 그 흑삼의 맛이 그 속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이걸 분말화를 하면 홍삼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다 먹겠다 싶어서 지금 이거 분말해서 가공하고 있어요. 직접 키운 인삼으로 직접 구증 구포한 귀한 흑삼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온전히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것인데, 가공품들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역의 로컬푸드에 매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충북 기술하는 이따팜이라는 농산물 장터가 있거든요. 그곳에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연매출 한 1억 됩니다. 구증 구포의 원칙을 지키며 믿고 먹을 수 있는 흑삼 가공품을 생산해 연간 1억 원가량의 추가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 이쯤에서 부자 농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가공품을 개발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세요? 소비자들의 칭찬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불편한 점을 사실은 귀에 굉장히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제품을 다시 신제품을 내놓든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좋다는 말보다는 불만이나 불편한 점을 얘기해 주는 걸 메모하고 아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다음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인삼 가공장. 오늘은 밭이 아닌 가공장에서 김명숙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작업 전 식사를 하려는 건지 가래떡에 잼까지 발라 야무지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지금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먹으면서 연구한다고요? 수삼을 이용해 가격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인삼을 먹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첨가물 없이 홍삼 가공만 하고 있거든요. 엑기스식으로.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제품을 좀 만들고 싶어서 지금 해봤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향도 강하고 달콤하고 정말 맛있네요. 근데 인삼 찌고 약간 쓸 것 같은데. 아, 쓰지 않아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했지만 정말 맛있는데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던가. 평생 지어둔 농사에 가공이 더해지고 자부심이 커지면서 김명숙 씨의 삶은 더욱 빛나고 있다. 제가 농부라서 행복한 이유는 인삼 농사를 질 때 정말 아이 돌보듯 정성껏 키우잖아요. 근데 요 녀석들이 한 4, 5년 지나서 건강한 아이로 빵끝이 나올 때 정말 농부라서 행복합니다. 김명숙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작물에 정성을 다하라. 두 번째, 원칙을 지켜라. 인삼 농사로 연매출 1억 4천만 원을 달성한 김명숙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평생을 바친 인삼 농사에 자존심을 걸고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가공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김명숙 부자농부. 그녀의 도전으로 더욱 건강해질 우리 농촌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